미시적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예, 행정수도 완성과 행정수도 개헌을 약속하신 안철수 후보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예, 저희들 그러면 포토 촬영을, 포토타임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이분들 나오시면서 예, 한 20분 정도 해서 그것까지 뭐 저희들이 그래서 앞에 줄에는 그 녹색의 행정수도 완성을 주시고요. 뒤에 줄에는 파란색 지방국권 실현을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줄이 행정수도 완성, 뒤에 줄이 지방국권 실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수도 완성하자 하면 완성하자를 3번 3창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지방국권 실현하자 하면 실현하자를 3창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찍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줄에서 좀 높게 들어주셔야 된다. 나오게요. 행정수도 완성.
지방분권 실현하자. 한 번만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하자. 지방분권 실현하자. 우리 기자님들 계셨습니까? 네. 예.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네,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님과 홍석수 와서 사용시민 대책을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 대책의 차원에서 의전이나 행사 준비와 관련해서 꼼꼼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님과 국민의당 관계자분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국민의당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를 하셔서요. 국회에 대한 동행. 예, 바로 이하 의식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석자 소개는 저희 대책위원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국민의당 손님들 위주로 저희들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최경환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신동현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이강현 국민의당 세종지역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예, 다음 순서로 저희 대책위를 대표해서 최정수 상임 대표님의 한영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의 세종특별시 자치시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바쁜 선거 기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약속을 위해서 한 다름에 달려오신 안철수 후보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2004년 헌법재판소 2번 판결 이래 신행정수도를 지속 추진과 행정도시건설 백제하기 위해서 수정한 10년의 사수 대책을 개시한 200여 시민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새로운 시민 중심의 대책위원회입니다. 안철수 후보님 대선에 출마한 5명의 유력 후보에게서 유일하게 세종시의 행정수도 개헌을 10대 공약에 넣어주시고 또 공약대에 명시하셨습니다. 청와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서 정부와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를 약속하셨고 개헌을 통해서 세종시와 청와대, 국회 모두 이전하겠다고 제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책이 목표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후보님이 세종시 행정 공약을 진폭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의 실현이 나아가 우리 모두가 발전되는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기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 직접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시대적인 흐름, 역사의 흐름은 저는 분권이라고 봅니다. 분권과 협치의 시대로 우리나라 그리고 또 전 세계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여러 가지 아쉬운 점,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방 분권 관련해서
그리고 또한 그 균형 발전 관련해서 철학이 부재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학이 없다 보니까 아예 추진할 생각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그 결과적으로 계속 지지부진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결과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방분권 그리고 또한 그 균형 발전은 시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다음 정부 초기부터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이것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늦추면 정말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는 절박감에 저는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심지어 차관은 차에서 시간 보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조 섞인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국가 경쟁력은 갈수록 훼손되고 그리고 거의 매일 출장비만 해도 7,700만 원 정도씩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이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면 물론이고 그리고 또 출장 과정에서 길에서 정말 귀중한 시간들 낭비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행정수도 완성을 10대 공약에 넣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10대 공약에 해당될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저는 행동으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은 많은 분들께서 이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관련해서 우선 첫 번째로는 공약대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개헌을 통해서 이제 명문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세종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포함해서 유기적으로 R&D라든지 대학들이 다 함께 이 과학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 의료, 상업시설 등 정주 기반 시설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생활여건 개선이 되어야 이 모든 전문가들 모이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로 완성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지방이 잘 사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지방이 제대로 역할 못하고 부진한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각 지역 발전 그리고 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 분권들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우리도 다시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은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입니다. 거기에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그 방향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술사가 두 분만 더 해주시거든요. 유한준 세종시의 초대 의장님이셨네요. 예. 그리고 김태수 전 세종시 의원. 그러면 예, 시간이 저기 짧기 때문에 대책이 한데 이것을 좀 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저희들 대책이 활동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진행해 대책이 정책인들 갖고 좀 행복합니다. 다른 후보님들하고 정당하고 전화를 했는데 저희하고 너무 만국에서 우리 시대는 의견을 제시해 주고 와서 저희가 많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서두에 말씀하셨던 행정비율 문제는 저희가 볼 때는 여전히 서울 중심의 국정 운영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저희가 개헌이라든가 청와대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한 분명한 공약을 내주셨는데 로드맵에 대해서 좀 더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개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방법 또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좀 더 보완을 좀 저희가 들었으면 좀 더 저희가 좀 후보님의 약속에 대해서 좀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이제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밝혔듯이 내년 그러니까 2018년 6월에 지방선거 때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전 작업으로 대통령이 당선되면 바로 청와대에서 TF를 구성해서 그 개헌 사항에 대해서 다음 이제 이번 정기국회 때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 세부적인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계신 분들 중에서 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사항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관보님 한국기업연맹의 세종시장 최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님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제 두 가지 중에 가장 와닿는 말씀이십니다. 역사의 흐름 또는 철학이 없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행정수도 재추진에 대한 완성은 역사적 피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은 어린 시절에 대통령이라는 꿈을 꾸지 않으셨겠지만 지금은 본인 희망과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요청으로 역사적 필요로 후보님으로 출마하실 거다 봅니다. 행정수도 이전도 오늘의 대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조선시대 이전부터 역사적 DNA가 있는 역사적 필연사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완성을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이 큰 해안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추진을 실현시켜서 18대 대통령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브레이더 사건을 세종특별자치의 금강의 강물로 통하여 태평바로 흘려보내주시고 새 시대를 맞이하고 신선한 국가 세트를 만들어 대한민국을 재도강시키는 화학 대통령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우리 안철수 후보님을 괴롭히는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디 더 질의사항이 있으실까요? 한 줄 이상이 꼭 하셔야 돼요. 목적은 여기 있는 분들과 함께 행정수도의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완성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한 사람입니다. 세종시 특별자치의회 초대의장 유한준입니다. 오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대통령 후보로서 안철수 후보님께서 관심하고 참여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뭐든지 개혁이라는 건 상당히 기존권 때문에 부닥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천도를 할 때마다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행정수도가 바로 천도나 마찬가지인데 전번에도 전 정권에서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안철수 후보님께서도 지금 심정이야 별이라도 따다주고 싶은 심정으로서 다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확실하게 우리 행정수도를 원하는 이 충청권의 주민들이 가장 믿음 갈 수 있는 확고부동한 의지를 다시 한번 더 구체적인 방법을 대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저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치하기 전에
여러 번의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말보다 행동이 앞섰습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면 새롭게 도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냈고 그 결과를 또 함께 나눴습니다. 의사를 하면서 의료 봉사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IT 과학자로서 IT 전문가로서 V3 만든 것 무료로 배포했고 그리고 벤처 기업가로서 성공한 다음에도 1,500억을 기부했습니다. 대학 교수로서도 청춘 콘서트를 포함해서 정말 수많은 학생들을 위로해주고 함께 아파했습니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에서도 저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경력들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대로입니다. 당대표 2번에 5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거의 다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것 말고도 정책적으로 제가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법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야를 넘나들면서 제가 직접 나서서 설득해서 통과시킨 법률들이 또 많습니다. 신해철법이라든지 김영란법이라든지 다 제가 주도해서 통과시킨 그런 법률들입니다. 그것 포함해서 정말 수많은 저 나름대로 행동으로 옮긴 사례들이 많습니다만 그것 모두 다 제가 말이 앞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 다 행동으로 결과로 보여드렸고 그것이야말로 말이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행동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게 제 철학이자 소신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원래 신행정수도 추진되었다가 2004년도에 그 위헌 판결에서 한번 좌절을 맛보았고 또 환경중심 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다가 이명박 정부 안에서 그 세종시 수정안 논란으로 인해서 또 배치화된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는 이 건설의 과정이 항상 좀 좌절과 상처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 안철수 후보께서 행정수도 완전이나 개헌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하지만서도 청와대나 국회가 세종시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 사안이고 내년도 지방선거 때 그 국민투표에 함께 좀 붙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국민의 또 동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좀 행정수 완성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실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년 만에 이제 개헌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세상이 정말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강산이 3번 바뀌는 기간 동안 우리 헌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은 문제가 지금 누적되어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3가지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고쳐야만 됩니다. 우선 첫 번째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 수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라든지 또는 지금 IT 정보화 시대인데 정보 인권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든지 그리고 또 국민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2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지방분권이라고 봅니다. 지방분권 반드시 헌법에 제대로 그 근거조항을 포함을 시켜서 반드시 그것이 제대로 그다음 하위 법률에서도 구현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세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름대로 또 그런 안들도 다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좋은 지방분권과 관련된. 그리고 제가 지역에 갈 때마다 가능하면 그 지방분권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각 지역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꼭 만나 뵙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해서 그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고민했던 분들과 함께 거기서 협약식도 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대통령 후보자들이 왜 약속해놓고 안 지켰는가? 저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신념이 아니고 스태프들이 주는 것 그냥 읽었을 따름이었을 겁니다. 표 얻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당선되고 나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아니고 그냥 읽거나 외운 거니까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우선순위로 그대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우선순위가 떨어지고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 시대적, 역사의 흐름이자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실제로 지방 분권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시대적인 과제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써주거나 한 것이 아니고 원래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당선되면 우선순위 높게 추진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것만은 꼭 질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딱 3분만 마지막 질의. 예, 한국대표 정원입니다. 제가 안철수 후보님께서 준다고 해서 기록회를 질문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질문량을 이렇게 없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그 10대 공약에 세종시, 이퀄, 행정시도를 이렇게 넣으시고 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이런 공약을 하시는 데 대해서 좀 고맙게 생각하고 대통령이 되시면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께서 워낙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후보님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 한 말씀 듣고서 아니, 예상보다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아까 드린 말씀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말이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행동이 세상을 바꿉니다. 저는 그 소신과 철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소신으로 정치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철수 후보님과 행정수반과 세종시민 대책위 간담회를 뜨거운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늦게 오신 기자님들 계신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포토 타임 한 번만 기다릴 수 있으신가요? 후보님 어떻게 스태프분들 가능하실까요? 어렵겠습니까? 예, 시간상 어렵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